이번에는 몇 년 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연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도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왔었고, 그래서 그런 이력이 당시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취지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을 보니 반가우셨겠어요? 아유, 파릇파릇하더군요. 애들이 그저 되게 초롱초롱했어요. 야심이 느껴지는, 무슨 야심? 현뜩 쳐다보면서 내가 판사가 되겠다, 내가 검사가 되겠다, 이 세상의 정의를 내가 찾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대부분이 해맑고 귀여웠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학점, 토익, 리트 점수라고 하는 것과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전달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연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학생 2명이 바깥까지 따라와가지고 쭈뼛쭈뼛 이야기를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기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귀엽게 말을 하던데,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하는 질문이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되나요? 그렇게 걱정과 불안과 초조, 그렇지만 순진무구한 표정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학교에서 일하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고, 제가 강연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무부가 부여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나머지 이 변호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싶으셨군요. 예, 아차 싶었죠.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 1시간 안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못해요. 어떻게 해요? 변호해야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야죠. 그게 일인데.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 유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형을 줄여달라고, 유죄 주장을 해야 되는 변론과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변론은 좀 결이 달라요.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은 죄를 없애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사실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선처를 구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외에도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잘못 수사한 것 같습니다, 위법적으로 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법적으로 수사한 부분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으니까 위법적인 수사의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증거를 쓸 수 없는 부분은 재판에서 빠져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고 나면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무죄로 가야 합니다라는 조금 복잡한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절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짚어야 하는 것도 변호인의 일이라서, 재미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헌법 27조 국민은 적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적법하다는 거, 50 시절이나 예전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수사가 반영된 재판이라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한 사안 같은 경우나, 그건 적법하고 올바른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짚어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죄를 줄여주는 것, 수사기관에서 어떤 지금 수사를 진행했었는지, 그게 적법한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에서든지 위법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감시를 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양형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을 빼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는 만큼 보여요 사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변호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또 그 학교 토론 같은데 보면은 연쇄살인마를 변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찬반 토론이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엄청 나쁜 게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은 재판 뭐 변호인도 없이 당신은 유죄, 무기징역, 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단 말이죠. 그것도 변호사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타당한 건 아니죠. 아무리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건 또 별개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나눠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변호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인이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항상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호라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메말라 있는 판단을 하는 건 그것도 결국 재판부에게 올바른 판단을 심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부분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변호인의 좋은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재판이라면 어떤 재판에서든지 변호인이 해야 되는 변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잘 찾아낼 수 있는지도 뭐 저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변론을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짚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궁리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변호사는 이제 진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직업들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특히나 판례는 계속 해가지고 쏟아지고 있고 내가 시험 칠 때 배웠던 판례가 전원 합의체로 뒤집어져가지고 정반대의 판례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5년 전의 거를 지금 업데이트하지 않고 요즘에 다시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현재 상황도 업데이트하고 최근에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슈에 또 매몰되면은 다른 게 또 놓쳐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겠네요. 판례도. 판례 유통기한도 잘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국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해야죠. 그게 변호사인데 변호사 이름이다 그게. 그리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람이 재판에 오면 변호를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거기에 나쁜이란 수식어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면 변호를 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